일제시대 별난사,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을 둘러싼 분기호,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 1918년 5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은 이동휘, 박해전일 등이 중심이 되고 볼셰비키당에서 파견된 원동인민위원회 의장 크라스토체코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의 성격은 민족 해방을 위한 편의적인 공산주의 단체로 1921년 고려공산당으로 개명되었는데 1920년 1월 22일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가 조직되어 1921년 역사 고려공산당으로 개명했습니다. 흔히 전자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으로 후자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으로 불리는데 두 당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자의식 참변도 두 당 사이 군권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동희계에서는 1919년 3.1 운동이 폭발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해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에서 대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소비에트 정부 및 코민테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대표단 파견이 결의되어 박진순, 박해, 이한영이 8월 5일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코민테른과 한인사회당은 한국의 해방과 공산주의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는 협정을 맺고 선전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규모는 자료에 따라 400만 루블, 40만 루블, 다에게 선전비 등으로 다릅니다. 그들이 자금을 갖고 모스크바를 떠나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것은 9월 10일이었으나 이때 극동의 정세는 많은 변화를 거친 뒤라 이동휘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당의 중심부도 상하이로 옮겨갔으며 그들의 지원자였던 쿠레코르노프가 백군에 의해 처형되었고 이르쿠츠크파인 김철훈, 오화묵 등은 신임 쉬미어츠키의 지원하에 전로한인공산당을 조직했습니다. 박진순 일행이 도착하자 김철훈 등은 전로한인공산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그들이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아온 자금을 탈취했는데 김철훈이 박진순으로부터 자금을 요구했으나 탈취하지는 못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1919년 11월 초 자금 탈취 사실을 보고받은 이동휘는 박진순으로 하여금 코민테른에 보내는 탄원서를 갖고 다시 모스크바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탄원서는 이르쿠츠크파에 대한 비방,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사회당의 정부라는 것, 한인사회당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 공산주의를 전파할 것이라는 것 등이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순은 모스크바에서 도착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고려공산당 대표 자격으로 제2차 코민테른 대회의 민족문제 및 식민지 문제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진순의 활동 결과 이동휘는 다시 한영권을 파견할 수 있었는데 한영권은 레닌 및 외교인민의원 치체린과 여러 차례 회합하고 다음에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1. 노농노서아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2. 한국 독립군의 장비를 적의군과 같게 해줄 것. 3. 시베리아 일정 장소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우리 독립군 지휘사관을 양성하게 해줄 것. 4.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거액 원조할 것. 한영권을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맞은 레닌은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이때 역시 자료에 따라 그 액수가 200만 루블과 60만 루블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영권은 우선 그 가운데 40만 루블을 옴스크로 옮겨 그곳에서 만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 김립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그가 나머지 돈을 받으러 다시 모스크바로 향했으나 코민테른에 대한 이르쿠츠크파의 공작에 의해 나머지 돈 중 20만 루블밖에 더 받지 못한 한영권은 이르쿠츠크파를 피해 유럽을 경유해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김립은 우선 20만 루블을 갖고 상해로 들어왔는데 그는 한영권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치부와 축첩에 사용했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동휘계는 이 자금들을 비밀리에 사용했는데 이것이 한인사회당의 내부 분열과 이동휘계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탈퇴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차 자금 사건은 사회주의 운동 세력에 속하는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내부 투쟁을, 2차 자금 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한인사회당의 사회주의 노선과 민족주의 노선의 분열을 불렀습니다. 2차 사건으로 임정에 속해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대거 임정을 떠났고 임정 주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임시정부의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려 외교적 고립과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임정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 또는 임정의 전면적인 개조를 주장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자금의 일부가 장덕수를 거쳐 동아일보로 갔다는 설이 있지만 심증만 있고 이 심증을 확증이라고 믿은 박열등 아나키스트들이 도쿄에서 장덕수를 붙잡아 돈을 내놓으라고 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 김립이 사사로이 유용한 돈을 써서 호의호식해서 정당하게 응징했다고 했지만 자금 출처가 코민테른이었고 지금 목적도 혁명운동 지원이라 김립은 돈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유용했다는 말은 뜬 소문이고 김립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이후 김립이 피살당할 때 함께 있었던 김철수가 자금 관리에 나서서 금괴를 은닉했기 때문에 임정은 금괴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안창호마저 국제공산당 자금을 왜 임시정부에서 써야 하냐고 이견을 제시했으나 김구는 국제공산당 자금을 임정주류 세력에 주지 않았다며 김립을 숙청한 데 이어 이동휘를 내쫓았습니다. 안창호는 임시정부와 공산주의는 별개라고 보았지만 김구는 임시정부가 공산주의까지 대표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국민대표회의라는 독립운동 세력에 대거 이탈 등 대격변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반공주의 우파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였다고 해석하는데 소련과 코민테른의 반제국주의 투쟁자금 지원은 선의가 아니었고 장기적으로는 식민지를 독립시킨 뒤 자국의 영향력 하에 넣으려는 면이 컸습니다.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을 놔두면 가난한 나머지 진영에게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빼앗아 갈 가능성이 높아 김구 입장에서는 일제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른 외세에게 다시 파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의 원조가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국가는 극소수였고 임시정부를 광범위하게 지원한 국가는 소련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자금이 아쉬운 시점에서 동지를 돈 때문에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암살했다고 비판하는 평가와 소련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갈리는 편입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을 둘러싼 분교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이었습니다.